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 말소리가 좀 울렸죠.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다른 마이크를 썼더니, 네. 다행히도 마이크 고쳤습니다. 고쳐서 이렇게 또 좋은 음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낮에 보면요. 한낮에 와, 땀이 날 정도로 햇살이 너무 예쁘고요. 참 먼지도 없고 너무 예쁜 날들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운동 아시죠? 네, 운동하셔야 돼요. 자주 걸으시고요. 네, 걸으면서 잠깐이라도 땀 흘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발 그것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네, 갈 수 있는 키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하던 아이들, 주로 엄마가 시키죠. 네. 엄마가 시키고 플러스 이제 학원 숙제니까 학원에서 시키셨을 거예요. 엄마 플러스 학원에서 시키던 공부를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처음에는요, 엄마나 학원이 10이었다가 내가 0이고요. 거기에서 9대1, 8대1, 7대3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아이 쪽으로 비중이 높아져서 결국 10이라는 걸 가져가는 것. 그럼 학원을 끊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과 학원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가 내 공부 전체에 대해서 주인의식, 이거는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부를, 그 공부의 어떤 영역, 어떤 과목을 학원의 도움을 받을 건지, 학습지의 도움을 받을 건지, 혼자 해볼 건지, 인터넷 강의를 볼 건지, 과외를 받을 건지 하는 식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까지도 아이에게 있는 상황. 그게 자기 주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이가 학원도 잘 모르고, 네, 어떤 학습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혼자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요. 초등 때 이렇게 주도권을 단 한 과목에서라도 단 한 달만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좀 더 많은 과목에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공부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슬그머니 시작을 하면 좋으냐? 자기주도 공부를 시작하게 만드는 키워드는 대화예요. 핵심은 대화. 아이랑 이런저런 대화가 계속 오가는 중이었어야 돼요. 아이랑 대화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대화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를 얼른 이렇게 좀 막 확 푸시를 주고 압박을 해서 빨리 공부량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기주도 공부로 직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랑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보다 좀 더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화를 늘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공부량 늘리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 공부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아이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그냥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감정, 아주 좋은 상황에 대한 것만 나와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상황, 불만, 짜증, 학교에서 있었던 좀 안 좋은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에게 가지는 별로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그게 좀 멈칫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받아들여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한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말할 때 눈치 보는 것까진 괜찮아요. 안 좋은 얘기하면서 눈치 좀 봐야죠. 그런데 전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셔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닫아요. 마음을 닫고 말을 더 다양하게 하지 않아요.
제한하는 거죠. 요 정도 말은 우리 부모님이 들어주실 거야. 요 정도는 수용하시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선을 긋죠. 그러고 나면요, 아이 스스로는 이제 계속 부모님께 해도 되는 말과 안 하는 말을 걸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공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예 꺼내지를 않게 돼요. 근데 이 공부량을 늘리는 것과 자기주도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이랑 공부에 대한 대화를 할 때 화내지 않으면서 공부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주로 시작부터 끝까지 좋지 않아요. 혹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거나, 네. 시작은 안 좋다가 이렇게 끝에 훈훈하게 끝나는 경험. 어쨌든 공부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운들이 오갔던 경험 있으시죠? 네, 저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공부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만 하면 서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네. 지금 오늘부터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아이랑 공부에 관한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화가 나지 않았어. 우리는 짜증이 나지 않았어. 우리는 대화가 막히지 않았어. 라는 이런, 네, 어떤 성공 경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성공 경험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랑 대화를 시도했는데 좀 잘 안 돼요. 삐걱거려요. 그럼 이건 엄마에게 일종의 실패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내가 오늘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속 터지는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만의 텐션으로 기분 좋게 이 대화를 끝까지 마무리해보리다 라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확 돌아요. 아시죠? 네. 정말, 왜냐하면 아이가 내 구미에 맞는 내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선뜻 꺼내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량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덜 할까, 뺄까, 그리고 안 하고 슬쩍 넘어갈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 엄마는 거의 이제 팽팽하죠. 어떻게 하면 공부량을 조금이라도 늘릴까, 어떻게 하면 한 과목 더 추가할까, 어떻게 하면 학원 가는 날짜를 하루 더 늘릴까, 2시간짜리 수업을 3시간으로 늘릴까, 막 이렇게 학습지를 추가하고 수업을 추가하는 것들에 엄마는 온통 관심이 가 있잖아요. 이렇게 팽팽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의지를 다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 둘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이가 저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 공부량 늘리는 것보다 대화를 정말 많이 늘려주시고요. 대화를 늘린 상태에서 공부량을 천천히 늘려가셔도 괜찮고요. 네, 거기에서 고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고학년의 기준이 사실은 예전에는 5, 6학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4, 5, 6학년이 고학년이고요. 지금은 사실 3학년도 빠른 친구들은 고학년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집에 있다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자기 주도 공부란 것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임박했다라는 언제든 그런 마음으로 아이랑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공부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이제 아이랑 대화 속에 들어가면 좋은 질문들, 그리고 주요 어휘들, 네,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정말 이렇게 대도를 뚫는 것처럼,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 것처럼 아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한테 어떤 식의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 아이가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건 안 하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아이를 자극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이 어떤 자극이냐, 이 공부가 네 거다. 이 공부의 결과는 온전히 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의 모든 결정권은 너의 것이다. 너한테 결정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작할 거야? 어떤 과목부터 시작할 거야? 몇 분부터 시작해? 오늘 공부 뭐뭐뭐 하는 날이야? 하면서 아이에게 그 공부의 계획을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뜻 대답 못하죠. 그런 거 이렇게 딱 묻자마자 촥 나오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안 나와요. 근데 그냥 물어요. 근데 물을 때 따지듯이 묻지 마세요. 언제 시작할 거야? 이거 말고요. 되게 무심한 듯 크게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에게 관심은 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좀 덜 압박스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언제부터 시작해? 몇 분 후에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이거 과일 좀 먹게 하면서 마치 나는 너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을 너에게 준비해 주는 게 난 관심 있어. 이런 뉘앙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은 뭐부터 할 거야? 수학부터 하나? 영어부터 하나? 하면서 뭘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저 나는 엄마니까 궁금하다. 요 정도 느낌. 네, 그러면 아이가 아직 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해요. 근데 괜찮다 이거죠. 다만 이 질문을 듣잖아요.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휙휙 돌아가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겠네? 하면서 머리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면 좋은 단어, 계획이 어떻게 돼?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앉아있질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한테는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얼만큼 더 남았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공부 얼마나 더 남았어? 몇 과목 남았어? 몇 시쯤 끝나?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이제 내가 수학 문제집이랑 연산 문제집만 풀면 끝나는구나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톡 건드려 주는 거죠. 시작은 무조건 건드리는 거예요. 저학년 때 건드리면 안 되나요? 건드리셔도 괜찮아요. 네. 아이가 준비가 되었다. 물론 준비됐다, 아니다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질문들로 한번 건드려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움직여요. 근데 지금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질문을 오랫동안 던져도 선뜻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아닌 거예요. 네, 그저 지금이 아닌 것 뿐이니까 이 자식은 안 되겠어 막 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없고 다만 기다리면 언젠간 때는 온다. 하지만 그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톡톡 건드려줄 필요가 있고 제대로 기분 좋게 건드리기 위해서는 대화, 아이와의 격이 없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대화가 도움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사춘기 두 아들 붙잡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대화예요. 예. 대화를 해보니까 공부량을 늘릴 수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한테 주도권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공부 습관 만드는 거, 대화 늘리는 거, 그러면서 틈틈이 질문으로 아이를 톡톡 건드려서 대략 어느 정도 준비됐나 한마디로 간 보는 거죠. 네. 우리도 애들 간 좀 봅시다. 애들만 맨날 우리 간 보라는 법 있나요? 네. 아이들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요.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나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언제쯤 시작할 거야? 오늘 뭐부터 해? 몇 분에 시작해? 언제 끝나? 얼마나 남았어? 빨리 끝나고 밥 먹자. 얼른 끝나고 와. 엄마가 사과 깎아줄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가 이 공부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톡톡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셨으니까 이제 일어나셔야죠, 박차고. 네. 뭐든 합시다, 우리.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우리 엄마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 에너지로 한번 잘 키워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엄마의 중요한 말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